박서진의 IQ는 약 80이었다. 이 숫자는 소문이 아니라 박서진이 직접 방송에서 꺼낸 말이었다. 2014년 10월 19일 KBS 2TV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에서 그는 동생 박효정과 검정고시 공부를 하던 중 예전에 IQ 검사를 받았을 때 80 정도가 나왔다고 밝혔다. 스튜디오는 웃음으로 뒤집혔고 은지원은 돌고래보다 낮은 것 아니냐며 농담을 던졌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었다. 학창시절 성적표나 과목별 점수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공개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박서진의 학업 성적이 처음 공개됐다는 제목과 함께 확인되지 않은 점수들이 빠르게 퍼졌다. 과연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과장된 이야기일까?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다. 박서진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공식 생활기록부 과목별 점수 전교 석차 평균 점수는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박서진이 반에서 몇 등을 했는지, 수학과 영어에서 몇 점을 받았는지, 특정 시험에서 최하위권이었는지를 사실처럼 단정할 근거는 없다. 공개된 것은 성적표가 아니라 그가 학교를 정상적으로 이어가기 어려웠던 구체적인 사정이다. 박서진의 학창 시절을 이해하려면 점수 한 줄보다 2011년 경상남도 사천시 삼천포의 바다로 돌아가야 한다. 2011년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KBS 왈TV 인간극장은 바다로 간 트로트 소년이라는 제목의 5부작을 방송했다. 당시 박서진의 본명은 박효빈이었고 나이는 17살이었다. 방송 시간은 오전 7시 50분이었다. 화면 속 그는 교실에서 시험지를 풀고 있는 평범한 고등학생이 아니었다. 아버지와 함께 배에 올라 일을 배우는 3개월 차 초보 어부였다. 그는 가족을 돕기 위해 고등학교를 휴학한 상태였다. 이것이 박서진의 학창 시절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그가 학교를 떠난 이유는 공부가 싫어서도 성적이 나빠서도 아니었다. 인간극장 방송을 앞두고 공개된 당시 자료에 따르면 박서진의 두 형은 방송 시점에서 약 2년 전 갑상선암과 만성 신부전증을 앓다가 49일 간격으로 세상을 떠났다. 병원비는 가족의 빚으로 남았다. 여기에 어머니는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았고 아버지는 당뇨를 앓고 있었다. 아픈 아버지가 혼자 배에 오르기 어려워지자 17살 아들이 학교를 잠시 멈추고 바다로 나갔다. 한 과목의 점수보다 훨씬 무거운 현실이 그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박서진의 학창 시절 성적을 이야기할 때 가장 위험한 실수는 학교에 오래 머물지 못했다는 사실을 공부를 못했다는 결론으로 바꾸는 것이다. 시험을 준비할 시간, 수업을 들을 환경 숙제를 할 여유가 충분하지 않았던 학생의 점수를 일반적인 기준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 17살의 박서진은 학교와 집만 오가는 생활이 아니라 가족의 생계와 부모의 건강 빛과 미래를 동시에 걱정해야 했다. 바다에서 기계를 다루고 아버지와 호흡을 맞추고 위험을 살피면서도 가수의 꿈을 놓지 않았다. 그렇다면은 IQ 80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봐야 할까? 이 발언이 나온 장면의 분위기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박서진은 동생과 영어 문장 no pain, no gain의 뜻을 맞히는 과정에서 자신도 IQ 검사에서 80 정도가 나왔다고 말했다. 은지원과 함께 서로를 낮추는 농담이 이어졌고 방송은 예능 장면으로 편집됐다. 박서진은 검사 기관, 검사 방식, 검사 시기, 검사 이름, 세부 결과표를 공개하지 않았다. 즉, 그가 직접 언급한 숫자라는 점은 사실이지만 전문기관이 공개한 공식 지능검사 보고서로 확인된 자료는 아니다. 한 번의 예능 발언만으로 그의 전체 인지 능력을 확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IQ 검사는 특정한 문제 해결 능력, 언어, 이해 작업, 기억 처리 속도 등을 일정한 조건에서 측정한다. 하지만 한 사람의 음악적 감각 무대, 집중력, 리듬 기억, 감정 전달, 대중과의 소통 능력, 위기 대처 능력을 모두 하나의 숫자로 설명하지는 못한다. 특히 박서진의 경력은 이 숫자와 쉽게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그는 노래만 외우는 가수가 아니다. 장구 연주와 노래 동선 표정 관객 반응을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 한 곡 안에서도 박자를 놓치지 않으면서 장구체의 움직임과 호흡을 맞추고 객석의 분위기에 따라 에너지를 조절한다.
장구는 단순히 세게 두드리면 되는 악기가 아니다. 양손의 역할이 다르고 리듬의 강약과 속도를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여기에 노래 가사와 음정까지 유지하려면 여러 정보를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 박서진이 장구의 신이라는 별명을 얻은 이유도 이 복합적인 능력을 무대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이다. 학교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능력과 무대에서 수천 명의 시선을 붙잡는 능력은 같은 방식으로 측정되지 않는다. 박서진의 사례가 흥미로운 이유는 바로 이 차이를 선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의 기억력과 학습 능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2011년 인간극장에 등장했을 때 그는 이미 어린 시절부터 트로트 가수를 꿈꾸고 있었다. 바다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노래를 흥얼거렸고 가족 앞에서 무대를 만들었다. 편안한 연습실과 체계적인 교육 과정이 아니라 거친 생활 속에서 반복과 관찰로 기술을 익혔다. 정해진 교재 대신 선배 가수의 노래를 듣고 장단을 몸으로 외우고 실제 관객의 반응을 통해 표현을 수정했다. 이것은 교실 밖에서 진행된 또 다른 형태의 공부였다.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가수 활동을 시작한 뒤에도 곧바로 전국적인 스타가 된 것은 아니었다. 오랜 무명 생활을 견뎌야 했고 작은 무대와 지역 행사를 돌며 자신만의 방식을 만들었다. 노래만으로 이름을 알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장구 퍼포먼스를 결합했고 결국 박서진이라는 이름 앞에 장구의 신이라는 강력한 수식어가 붙었다. 이 과정에는 타고난 감각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반복 훈련과 전략이 있었다.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판단하고 대중이 무엇을 기억하는지 분석하고 무대의 차별점을 만들어낸 것이다. 2015년 2월에는 MBN 현역가왕2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수많은 현역 가수들이 경쟁하는 무대에서 노래 선택, 감정 조절, 체력 관리, 카메라 동선 심사와 대중 반응을 모두 버텨낸 결과였다. 우승 상금은 1억 원이었다. 박서진은 이 상금을 울산과 경북, 경남 지역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 재해구호협회에 기부했다. 17살의 가족의 생계를 걱정했던 소년이 약 14년 뒤 자신의 우승 상금 전액을 피해 주민들에게 돌려준 것이다. 이 대목에서 IQ 80이라는 숫자만 떼어놓고 박서진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단순한지 드러난다. 그는 오랜 경력을 설계했고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었으며 대중이 원하는 무대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무대의 접점을 찾아냈다. 방송에서 순발력 있게 웃음을 만들고 콘서트에서는 긴 공연의 흐름을 조절하며 팬들과의 관계를 꾸준히 유지했다. 이런 능력은 시험지 한 장의 점수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박서진 스스로도 자신을 공부 천재로 포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공부의 약한 모습을 솔직하게 웃음으로 바꾼다. 저는 25년 4월 1일 서울 중구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그는 해외 진출을 위해 외국어 공부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영어 공부는 이미 3년째였지만 아직도 주어와 동사 목적어를 공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숙제를 잘 해가지 않는다며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필통의 펜만 다양하다는 농담까지 던졌다. 이 말은 그의 학업 능력을 자랑하는 발언이 아니었다. 반대로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새로운 목표를 위해 계속 배우고 있다는 고백이었다. 그는 한일가왕 준비를 위해 일본어 과외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상도 억양과 일본어의 리듬이 비슷하게 느껴진다는 개인적인 관찰도 덧붙였다. 삼천포 바다에서 트로트를 부르던 소년이 이제 영어와 일본어를 공부하며 해외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속도가 빠르지는 않아도 목표를 정하고 장기간 반복하는 힘은 분명하다. 10년째 영어를 공부하면서 여전히 기초를 배우고 있다는 말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쉽게 포기하지 않는 태도의 증거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은 국제 언론이 박서진의 IQ에 놀랐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현재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 놓고 보면 특정 해외 언론사가 박서진의 IQ 80을 분석하거나 충격적으로 보도했다는 명확한 근거는 찾기 어렵다. 국내 방송의 예능 장면과 국내 기사들이 확산되면서 국제적인 관심이라는 표현이 덧붙었을 가능성이 크다. 사실과 흥미를 구분해야 한다. 박서진이 일본 활동과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것은 확인되지만 해외 언론이 그의 IQ 수치에 놀랐다고 단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오히려 해외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지점은 숫자 자체가 아니다. 학업을 중단해야 했던 17살 소년이 한국의 대표적인 트로트 가수로 성장한 과정, 전통 악기인 장구를 대중음악 무대에 강력한 퍼포먼스로 바꾼 방식, 그리고 한국어 노래를 넘어 일본어와 영어까지 배우려는 확장성이다. 이런 서사는 언어와 국가를 넘어 이해될 수 있다. 불리한 환경에서 출발했지만 자신이 가진 기술을 반복적으로 발전시켜 독자적인 무대를 만든 인물의 이야기는 어느 나라에서든 힘을 가진다. 학창 시절 성적에 대한 궁금증도 결국 같은 결론으로 이어진다. 박서진의 공식 성적표가 공개되지 않은 이상 구체적인 과목 점수나 등수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 확인되는 사실은 그가 17살의 가족을 위해 고등학교를 휴학했고 바다에서 아버지를 도왔으며 동시에 트로트 가수의 꿈을 이어갔다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그의 학창 시절이 평범하지 않았다는 점은 충분히 설명된다. 당시 박서진에게 가장 어려운 시험은 교실 안 시험이 아니었다. 두 형을 잃은 슬픔을 견디는 것, 암투병 중인 어머니를 지켜보는 것, 당뇨를 앓는 아버지와 배에 오르는 것, 병원비로 남은 빚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다. 정답이 정해진 문제집은 없었다. 누구도 합격 기준을 알려주지 않았다. 그는 매일 바다에 나가면서 자신의 방식으로 그 시험을 통과했다. 여동생 박효정의 검정고시를 챙기는 모습도 같은 배경에서 봐야 한다. 두 남매 모두 가족의 건강 문제로 학업을 온전히 이어가기 어려웠다. 박서진이 동생의 공부를 재촉하고 때로는 장난스럽게 혼내면서도 끝까지 돕는 이유는 학력의 빈자리가 어떤 의미인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그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의 위치에서 동생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공부할 기회를 잃어본 가족의 입장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밀어줬다. 박서진의 IQ 발언이 화제가 된 것은 숫자가 예상 밖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인생 전체를 보면 더 예상 밖인 장면들이 이어진다. IQ 80 정도라고 말한 사람이 수많은 노래와 장단을 익혔다. 학업을 중단했던 사람이 3년 넘게 영어를 공부했다. 바다에서 가족을 돕던 소년이 전국 무대의 우승자가 됐다. 병원비와 생계를 걱정하던 가족의 아들이 1억 원의 우승 상금을 재난 피해자들에게 기부했다. 이것이 바로 점수와 능력 사이의 간격이다. 사람은 한 가지 시험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성적이 높아도 무대에서 대중을 움직이지 못할 수 있고 학교를 오래 다니지 못했어도 자신만의 분야에서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기술을 만들 수 있다. 박서진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숨기기보다 예능의 웃음으로 바꾸고 잘하는 분야에서는 끈질긴 반복으로 결과를 증명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부분이 있다. IQ 수치는 검사 당일의 컨디션, 집중도, 검사 방식, 연령 기준, 문항 구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박서진이 방송에서 언급한 검사가 언제 어디서 진행됐는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숫자를 의학적 진단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다. 방송에서 짧게 나온 한마디가 기사 제목과 영상 제목을 거치면서 마치 공인된 최종 판정처럼 변한 것이다. 숫자는 짧고 강렬하기 때문에 퍼지기 쉽지만 한 사람의 삶은 숫자보다 훨씬 복잡하다. 박서진이 실제로 보여준 학습 방식은 매우 실전적이다. 그는 책상에서 개념을 빠르게 이해하는 유형이라기보다 몸으로 반복하고 현장에서 수정하면서 익히는 유형에 가깝다. 장구 리듬을 수없이 반복하고 관객 반응을 살피며 호흡을 바꾸고 방송에서 자신의 말투와 캐릭터를 조절한다. 이런 현장형 학습은 학교 시험의 객관식 문제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공연 산업에서는 결정적인 경쟁력이 된다. 한 번의 실수로 흐름이 무너질 수 있는 생방송과 경연 무대에서 계속 살아남았다는 사실은 그의 집중력과 적응력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해외 진출 준비도 같은 방식이다. 영어 문법을 완벽하게 끝낸 뒤 무대에 서겠다는 태도가 아니라 부족한 상태에서도 계속 배우고 실제 상황에 부딪히려 한다. 일본어 과외를 받으며 한일 무대를 준비한 것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언어를 익히는 속도가 빠른지보다 중요한 것은 익숙하지 않은 분야를 피하지 않고 몇 년 동안 계속 붙들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 무대가 주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IQ 수치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지속성과 독특한 무대 자산 때문이다.
팬들이 박서진에게 강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완벽한 엘리트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다. 그는 부족한 부분을 숨기지 않고 가족의 아픔과 자신의 약점을 방송에서 솔직하게 드러낸다. 동시에 무대에서는 전혀 다른 집중력과 에너지를 보여준다. 평소에 수줍고 허술한 모습과 공연 중 폭발적인 장구 퍼포먼스 사이에 반전이 대중의 기억에 남는다. 이 반전은 단순한 예능 캐릭터가 아니라 오랜 시간 자신의 장점을 정확히 찾아낸 결과다. 박서진의 학창시절 성적이 처음 공개됐다는 말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학창시절에 성적보다 먼저 놓여있던 현실이 다시 공개됐다는 것이다. 공식 성적표는 아직 없다. IQ 80은 본인이 예능에서 언급한 수치다. 국제 언론이 놀랐다는 주장도 구체적인 해외 보도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의 삶이 놀라운 것은 사실이다. 2011년 17살 초보 어부였던 박효빈은 2013년부터 가수 활동을 이어갔고 장구의 신 박서진이 되었으며 저는 25년 현역가왕2 정상에 올랐다. 결국 박서진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숫자는 IQ 80도 공개되지 않은 시험 점수도 아니다. 17살 형들이 떠난 49일의 간격 인간극장 5부작, 3개월 차 초보 어부 영어 공부, 3년 현역가왕2, 우승 상금 1억 원, 그리고 꿈을 붙잡고 버틴 10년이 넘는 시간이다. 이 숫자들이 한 사람의 진짜 성적표를 만든다. 학교 성적표에는 국어, 영어, 수학 점수가 적힌다. 그러나 삶의 성적표에는 책임감, 인내심, 회복력, 배움의 지속성이 기록된다. 박서진은 전자의 점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후자의 결과는 이미 무대와 행동으로 보여줬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가 남기는 질문은 단순하다. 사람의 가능성을 IQ와 학창시절 점수만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박서진의 지난 시간은 그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내놓고 있다. 숫자가 사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 이후에도 계속 선택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결정한다.